그럼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가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유효가 되니까요. 먼저 등기, 공시방법을 갖춘 자. 우리가 계약을 했다 해서 소유자가 아니고 먼저 공시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자가 돼요. 그런데 제2 매수인에게 등기가 경료가 됐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을 이제 보시면요. 제1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중매매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지금 보면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갑이요 다시 병하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2월 1일 중동을 받았는데 3월 1일 날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했어. 그런데 이 등기를 어떻게 했느냐? 이 병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는 것을 모르고 계약을 하고 등기했다. 그럼 당연히 소유자죠. 그런데요. 이 병이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등기를 했다. 알면서 악이죠. 그래도 병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무효가 되려면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봐.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적극 가담이란 말을 하면 몇 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매매가 103조 위반된 경우, 이중매매가 반사회 질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말은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이 갑이요 을하고 계약했는데 다시 병하고 계약했다? 그렇다 해서 병이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이제 을한테 등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요 갑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이행불능당시 시가. 그럼 이행불능은 언제가 이행불능이냐? 갑이 병한테 3월 1일 날 등기해 줬죠. 그럼 더 이상 갑은 을한테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3월 1일을 이행불능당시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이행불능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해서 중동을 받았는데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죠. 이런 경우 이 갑을 무슨 죄라고 한다? 배임죄라고 하는 거예요. 배임죄. 그래서 배임행위에 의해서 불법 점유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것을 판단할 것인가? 먼저 이 제2 매수인에게 등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요. 을한테 더 이상 뭐를 할 수 없어요?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을한테 등기할 수 없죠. 그것을 채무불행이라고 하죠. 채무불응이라는 손해배상을 전보배상 똑같단 말이에요. 전보배상 전부 전적으로 보전해 준다 이 말이죠. 불능이니까 건물이 불타고 없으니까 건물 가격을 줬는다 이 말이죠. 이 전보배상 조건을 행사할 수 있고요. 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 우리가 말했죠. 채무자가 잘못했을 때도 대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쌍방이 잘못이 없을 때도 대상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매도인이 잘못했으니까 여기 대해서 대상청구를 행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중매매가 무효다. 이중매매가 무효다 그러면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적극 가담. 몇 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두 번째요. 추인이 안 되고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면 746조 불법 원인급여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여기 봐봐. 이중매매를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려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다 그 말은 적극 가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 행위를 아는 것, 알기만 하면 뭐죠? 악이죠. 악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죠. 악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그랬잖아 방금.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 못해요? 적극 가담. 배임 행위를 유인 또는 교사. 유인한다 교사한다 말은 무슨 말이죠? 기망을 했다 기망을 했다 속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하는 것이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제1매수인이죠. 우리가 적극 가담에서 무효가 되면 제1매수인 이러면 어떻게 돼요? 봐봐요. 지금 여기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는데 갑이 병한테 적극 가담해서 병한테 등기를 하죠. 이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이 사람 지금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등기가 없으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등기는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니까 이 103조 위반으로 무효니까 갑은 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여도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을은요, 갑을 대위해서 병 등기를 말소해서 병 등기가 갑한테 오면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잖아요. 그래서 을은 갑한테 등기를 자기 앞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가 등기를 찾아오기 위해서 병한테 등기 말소는 못 하는 거예요. 103조 위반이니까. 그런데 을이요, 갑하고 계약이 유효인데 등기가 갑 앞으로 와야지 자기가 등기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이
갑을 대위해서 병등기를 말소해서 갑한테 가져왔다가 다시 자기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대위해서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도인은 제1매수인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것은 뭐다? 배임행위죠. 배임죄를 진다 이 말이죠. 을한테 등기하지 않고 병한테 등기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뭐라 한다? 배임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제2매수인도 위법성이 인정되죠. 제2매수인 이 사람이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갑이 배임죄를 저지르는데 병이 공범으로 가담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한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갑도 병도 둘 다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갑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병한테도 직접이 중요해. 직접 대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니은 제1매수인은 현재 아까 내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2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라고 해서 직접 말소하지 못해. 직접 등기를 말소하지 없고 직접 이전 등기나 직접 말소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인을 뭐래서?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해야 된다. 말소, 대위해서. 직접은 할 수 없다. 그런데 직접 뭐는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명예회복 누가 하죠? 진정명예회복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가 누가 이전 등기 누구한테 청구한다? 누구한테? 현재 누구한테? 오케이, 등기 명의인한테. 현재 등기 명의인한테 청구해.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을이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진정 명의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자 시소권이죠. 그러면 채권자 시소권은 4대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암기하라고 그랬죠. 이중매매. 여기 봐봐. 통정의 표시에서 채권자 시소권 행사를 가능하지만 채권자 시소권 행사로 간섭상 법정 이상권은 성립되지 않고 그 다음에 채권자 시소권은 또 하나 써야 되겠죠. 언제나 오케이, 재판상 행사한다. 재판상 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은 통정의 표시에서는 행사가 가능하지만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관습상 법정 이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언제나 재판상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4대 요건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죠. 그럼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제3자는 아무리 선이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4번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배임행위에 뭘 했다? 적극 가담. 누가 가담했다? 대리인이. 항상 우리는 봐봐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죠. 대리인 기준. 그런데 만약에 뭐가 있으면 본인의 지시라는 말이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죠. 본인 기준. 본인의 지시란 말이 있으면 본인을 기준으로 해. 그렇지 않고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 본인의 지시가 있으면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설사 벌써 배탈 났잖아요. 본인이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이 하지 않았어도 이미 배탈 났다 이 말이죠. 본인은 괜찮아.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누가?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죠. 그러니까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것은 약간 보류. 이건 세모라고 해요. 세모. 보류. 약간 보류해야 돼. 왜냐? 우리가 원래 이중 매매에서 먼저 원칙적으로 유효인 경우는 제2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제1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적극 가담해서 무효가 되면은 원칙적으로 제1매수인은 매도인이 등기가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을 못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외적으로 말할 수 있죠. 적극 가담한 경우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해서 제2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등기를 누구한테 가져와? 매도인. 그래서 다시 누구한테 가져와? 자기 앞으로 가져올 수 있죠. 자기 앞으로 가져왔다고 한다면 등기를 가져왔으니까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어떤 이유로 등기가 말소가 안 됐을 때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만약에 적극 가담해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등기를 말소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자기 앞으로 다시 등기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써놨죠? 그러나 이것은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고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경유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세모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확대 적용인데요. 필요 없어. 여러분요,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다 무효가 돼. 뭐죠? 명의신탁이든 증여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따지지 마. 무조건 무슨 말만 있으면 적극 가담. 한번 볼까요? 어디 있죠? 여기요. 여기 어쩌고저쩌고 적극 가담했다고 돼 있네. 점유취득시 어쩌고저쩌고 적극 가담. 수중자가 어쩌고저쩌고 뭐라 한다? 적극 가담. 그럼 다 103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꼭 매매에서만 적극 가담이라는 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든 적극 가담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그것은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잠깐 쉬었다가요 불공정한 법령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